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43, 코스닥이 0.18, 양 시장 다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1.45 상승하였어요. 올라가건 떨어지건 20만 원 밑에선 큰 의미를 두지 말자, 힘을 빼지 말자. 어차피 저는 올라간다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미 계속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다. 헬스케어 오늘 1.10 상승했고요. 제약은 0.46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간밤 기준. 자, 오늘 또 장이 열리겠죠. 그리고 니케이 상해 항생 다 하락권에서 0.72, 0.4, 항생은 3.03. 자, 바닥권에서 상당히 항생 지수는 변동이 큰 편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요. 훅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여기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연준의 방향타가 정해지지 않았죠. 연준의 방향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물가의 향방이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다.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이 나오면 원달러 환율도 훅 떨어졌죠.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향방을 바로 물가가 가로짓는다는 부분이겠죠. 자,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1322원 또 찔끔 올라왔어요. 달러 105.54 또 찔끔 올라왔죠. 결국은 증시와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이 강세가 되기 위해선 달러가 꺾여야 된다. 원달러 환율도 꺾여야 된다. 이게 바로 연준의 스탠스다. 연준의 스탠스는 물가이다. 물가는 우크라이나, 중국 봉쇄, 중국의 봉쇄가 해제됐다가 딜레이 됐다가 해제됐다가 딜레이 됐다가 결국은 단계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원유에 대한 증산,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 국채금리 좀 볼게요. 10년물이 3.51, 미국 제2년물이 4.34. 그 부근에 있어요. 훅 튀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겠죠. 찔끔 올라왔지만 얘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내년 바이오시밀러 성장으로 영업이익 1조 육박을 전망한다. 영업이익으로만 1조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매출액은 3조가 언급이 되고 있죠. 기준점이다. 영업이익은 1조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오겠죠. 이거보다 좀 높아지던가 살짝 내려가던가 그 기준점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의미하겠죠. 과연 시가총액이 지금 제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죠? 힘 빼지 말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셀트리온 영업이익 1조 육박 전망 나와. 배그젤마 판마 본격화되고 유플라이마 7월에 출시한다. 램시마 SC도 연내 FDA 품목허가 신청에 출격 대기 중이다. 투록시마도 4분기 유럽 직판 전환으로 매출 회복을 시도한다. 2023년도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2024년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깔렸던 게 본격적으로 숫자가 뽑아져 나올 텐데 과연 주가는 어느 기준점인가 달려나갈까요? 우리는 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시간만, 시차도 결국 많이 왔다. 내년 유플라이마, 베그젤마가 가세한다. 그리고 초읽기에 들어간 램시마 SC 미국에 진출한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미국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어갔어요. 40%가 육박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유럽은 이미 50%가 넘어가고 있죠. 이 시장에다가 바이오베터, 미국엔 신약으로서 갖다 꼽는 겁니다. 38년까지 독점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내년은 7월에 유플라이마가 출격한다. 미국 시장 하나만 20조가 넘어간다. 그렇게 매출액 3조, 영업이익 1조가 언급을 되지만 그 후년도는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 우리는 주가 상승을 모니터링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회사는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K바이오시밀러 질주 의약품 수출 내년 100억 달러 돌파한다. 2023년 의약품 수출 101억 달러를 전망한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심장은 누구다? 바로 셀트리온이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죠. 바이오시밀러는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수출 성적이 바로 셀트리온의 주가에 대한 바로 향방타와 가늠타를 가늠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5년까지 오리지널 바이오페 특허가 19개 정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블록버스터 약품에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와
셀트리온의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유럽, 미국, 일본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한 상황으로 국산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가 중요한 거다. 그중 미국 시장이 두 번째 물결에서 뚫리는 겁니다. 정말 큰 첫 번째를 능가하는 두 번째 시장이. 숫자 찍히면 공매도 하레베아도 못 막습니다. 단 매크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자, 폴루스가 파산했다는 소식이에요. 바이오시밀러 후발주제 부담 가중이다. 1세대 개발 전략 한계, 원가 절감에 독자 경쟁력이 필요하다. 제2의 셀트리온을 노리던 폴루스가 결국 파산했다. 전체 바이오텍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자, 제가 언급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이오시밀러 후발주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가 경쟁력이 이 시장을 살아남게 할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레드오션이 절대 아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들어오는 애들이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들어가다가 찌그러집니다. 과점으로 이미 끝날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장 캐파, 공장 수율,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과 선수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연일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 글로벌 특허 울타리치기, 신약 기술출의 전조등, 여기 바로 셀트리온이 또한 언급되고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맨 아래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셀트리온도 최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메스시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특허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38년도까지 독점합니다. 제약사의 글로벌 특허 울타리치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램시메스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내년이면 K바이오시밀러 미국 질주 8년 경쟁 본격화한다.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특허 완료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미국에서 특허 품목 허가를 따내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 특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잇따라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어서 바이오시밀러 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휴미라는 고농도, 그중 삼바, 셀트리온, 알보텍 이 부분이 선점 경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예정. 이 중에 고농도만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차 처방, 원가 경쟁력 이 부분이 핵심을 가른다. 폴루스의 파산 사태를 보면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시장을 또 선점하는 첫 번째가 될 전망입니다. 초대형 약 휴미라 미국 특허 만료에 내년 바이오시밀러 본물. 9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 셀트리온이 되었고요. 저렴한 가격 내세워 오리지널 잠식 경쟁 치열할 듯. 상호 대체 처방 획득 여부, 제품별 특성 등 변수이다. 고농도가 좌우하고요. 원가 경쟁력, 그리고 교차 처방이 바로 이 시장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만 찾아내는 ADC, 대기업 바이오벤처 개발 맞손이다. 3세대까지 나와 있고요. 국내 바이오벤처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ADC 치료제 N02가 기립박수를 받았죠. 2세대 ADC 기술이 활용되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선 당연히 뭐 길리어드, 트로데비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바로 피노바이오, 셀트리온, 레고캠, 그리고 익수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그 기준점으로 ADC에 대해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제 N02와 맞서는 ADC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기준점으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제가 언급드렸던 영업이익이 1조가 육박한다. 넘어서게 되고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서게 되고 매출액이 3조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3, 4병의 모멘텀이 더해지게 되면 그리고 남아있는 대량 잔고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대량으로 쇼크오버가 들어가고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면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가격 17만 원에서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의 한 주는 다음에 몇 주로 들어올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미 4년을 견뎠는데. 자, 그래서 주가 위치는 어디에 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에 있다.
지금의 가치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때 저점과 지금의 저점에서. 그렇기에 선수들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밀릴 때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열심히 받쳤다. 개인들만 털렸다. 잊지 마세요. 지금의 펀더멘탈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오늘 3.41, 거래량은 27만 8천 주,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27만 주. 공매도 매매 비중은 3%, 8%, 3%, 0%, 0%, 0%, 4%, 2%, 2%, 0%, 1%. 의미가 없다. 바닥권에서 열심히 모아가겠죠. 매출액 3조, 영업이익 1조가 기대가 되는데 안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급드렸어요. 실적 찍으면 공매도 하레비아도 못 막는다. 시장의 안정 기반 위에. 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0.71, 거래량 33만 8천 주, 오늘 1.10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이 33.64, 많이 들었네요. 거래량은 6만 2천 주, 오늘 0.46 약보합에서 마감하였습니다. 큰 의미 없다. 자, 셀트리온 신용 잔고 비율이 12월 6일 기준 0.83, 큰 변동 없고요. 헬스케어 1.44, 12월 6일 기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1.17, 삼형제다 신용 잔고 비율은 큰 변동의 흐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대차 잔고 기준으로 좀 볼게요. 약 6만 9천 주, 12월 6일 기준 늘어가지고 1047만 5천 주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5만 7천 주, 기간 3만 2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만 8천 주, 사모펀드가 1만 4천 주 들어왔고요. 보험, 투신, 기타 금융은 몇백 주 왔다 갔다 했고 연기금이 약 2223주, 의미 없죠? 은행은 195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기준 외국인이 25,500주, 기간이 12,000주, 13,000주 매수 매도를 번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기관, 개인 다 소강 상태이다. 다만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약 23만 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약 5만 주, 사모펀드는 약 7만 주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현재 3대 주체와 기금과 외국인 다 소강 상태에 있다. 수급에 현재 살짝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는 한 달 기준 수급이 좋지가 않죠. 한 달 기준 개인이 약 63만 주, 이 물량을 반반, 외국인과 기관이 반반씩 덜어내고 있어요. 금융투자는 그래도 한 18만 주 한 달 동안 들어왔습니다. 연계금이 약 27만 6천 주를 매도했고요. 오늘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만 2천 주 외국인, 기간 4만 8천 주, 기간 4만 8천 주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2만 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가 약 2만 6천 주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연계금은 374주, 의미 없습니다. 보합, 투신 3,488주, 보험 3,540주, 은행 2,625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너무나 급감해있기 때문에 수급이 현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개인이 10,000주, 기간이 746주, 외국인이 11,000주 매도했습니다. 기간 746주 중에서 금융투자 500, 사모펀드 245주. 한 달 기준 개인이 5만 6천 주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2만 2천 주, 기관이 3만 3천 주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입니다. JP모건 들어왔죠. 얘는 들어오면 또 밀 수가 있겠죠. 자, 신한은 지들끼리 또 자전 나왔고요. 한화, 그리고 한국, 신한 자주 보이는 애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워낙에 급감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이 장중에 들어오면 또 들어왔다가 CT도 조금 들어왔었어요. 장중에 JP모건이 들어왔다 팔다 하면서 순매수가 들어와도 결국은 며칠 뒤에 또 팔고 그렇게 시간과 그리고 멘탈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잔체기들을 동원해서. 공매도 주체는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입니다. 걔네가 주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 월봉을 보고 마칠게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출액 3조 이상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조 이상 기대를 합니다. 보면 주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때는 매출액이 1조였었다. 영업이익은 택도 없었고 판매되는 제품도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SC는 응애. 그쵸? 거의 여기에 지금은 제품 판매되는 개수가 조금 있으면 10개가 넘어간다. 직판도 과실을 맺고 있다. 공장 수율도 좋아졌다. 판매되는 제품 임상 3상도 계속해서 다가온다.
숫자도 폭발적으로 찍을 게 다가오고 있다. 3, 4합병도 그 기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주가가 여기 있는데 한눈에 보이시죠? 주가는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아니라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떠났습니다. 공매도와의 싸움에서도 질렸고 결국 남아있는 1%, 2% 안에 들어가셔서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